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의 최백은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1월 1일 신년 첫날 아침에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부 시청자들은 소문으로 아마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연말에 잠시 자가 격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방송국들이 초비상 상태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출입이 있는 곳이 방송국이다 보니까 TBS 교통방송에서 출연했던 분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저는 뭐 처음부터 음성 판결이 나왔는데도 어쨌든 간에 조심하는 게 좋고 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권유도 있고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좀 자가격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예정대로 할 수가 없고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화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나 사회 문제 등에 제 코멘트가 불편하신 분들은 뭐 억지로 이렇게 시청하기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한테 경제적인 정보나 지식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늦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최백은 TV와 최백은 경제연구소의 신년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우 올해 겨울은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야외에서 조깅을 하곤 합니다. 조깅을 하러 나가면 겨울밤이 길다 보니 이른 아침까지 컴컴하고 하늘에는 여전히 달이 걸려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달리다 보면 금세 쫓아갈 듯한데 서쪽으로 지는 달은 세상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갑니다. 지금 우리는 컴컴한 밤을 달리는 기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 서쪽 하늘로 지는 달처럼 이 밤도 조만간 사라지고 등 뒤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달이 사라진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이른 아침 처음 달릴 때는 한기가 몸을 감싸지만 얼마 안 돼요. 몸에서 발산되는 열 때문에 겨울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겨울 찬 공기를 얼굴과 온몸으로 부딪히다 보면 수십 년간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풍찬 노숙하며 독립투쟁을 하던 선조들이 생각납니다. 언제까지라고 기약할 수도 없는 독립투쟁을 할 수 있었던 마음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일제의 광기가 심해지며 한때는 임시정부 청사를 두세 분이 지키기도 하였다는 얘기를 독립투쟁을 하였던 어른들께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용기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민족의 성웅이신 이순신 장군의 예로움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고와의 싸움보다 끊임없이 모함하는 내부 적들과 싸움에 힘들어했을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고 끝내는 목숨까지 던진 그 예로움과 책임감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독립투쟁을 하던 선조들이나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마음으로 외적과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용기의 원천은 모두 나라 잃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걱정이었고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였기에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촛불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다른 한편 부끄러움도 잊어버린 막장 검사, 막장 판사, 막말 언론 등을 보면서 속상한 한 해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처지가 목숨을 던지며 외적과 싸웠던 이순신 장군 시절이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한 선열들의 시대보다 힘들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우리에게는 174석의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지금 국회를 국힘당이 장악했으면 어땠을까요?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황입니다.
2019년 연말 공수처 법이 통과된 후 국회 장악이 적폐들의 최고의 목표였던 이유입니다. 그들의 기대나 예상과 달리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저들이 얼마나 열패감을 가졌는지 일반 시민들은 모를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막장 검찰, 막장 판사, 막말 언론 등은 그 결과입니다. 적폐들은 현재 매우 초조합니다. 적폐들이 그동안 장막 뒤에 감추어 두었던 국가 공조직인 검찰과 사법부 등을 동원하여 상법 분립 정신조차 훼손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검사와 판사, 언론이 이성을 잃고 막장 수사와 기소, 막장 판결, 막말 등을 쏟아낸다는 것은 자해 행위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제 패친인 김인수 변호사가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며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들, 대법원 판사들을 개무시하는 지방법원 판사들, 상급법원 판례는 하급법원 판례에 의해서 비참하게 박살나는 새 사법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제 법 집행의 일관성은 사라졌다. 판사들, 일개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서 엿되었다. 역같은 법원, 역같은 재판, 그리고 역같은 판사들과 역같은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은 쪽도 안 팔리시는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일부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검찰 조직을, 막장 판사들이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추악함을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사법부, 언론 등에 대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준 1등 공신이 저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 시민을 믿고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의 제도개혁에 매진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문재인 정부 이후로 유예하려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기도를 촛불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대표에게 필요한 신념은 사면이 아니라 검찰, 사법부, 언론에 대한 제도개혁이어야 합니다. 촛불 시민 대다수가 사면을 반대한 이유는 대표께서 얘기한 통합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과제인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 개혁을 예면한다면 더는 민주당의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90% 이상인 서민이 선출한 서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국민의 1%, 심지어 0.1%를 대표하려고 합니다. 국민 0.1%의 목소리는 시장과 자본을 대표하는 목소리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선출직 대표자들이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촛불 시민과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정치적 생명의 사망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촛불 시민이 중심을 잡아주어야만 합니다. 촛불 시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특권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특권도 없는 대한민국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은 똑같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꿈을 공유하는 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이고 촛불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정당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민주당에 초선 중심의 행동하는 의원 모임인 철험의 국회의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언론사주나 재벌총수, 검찰 등을 신경 쓰지 말고 촛불시민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진짜 주인은 문재인 정부를 만든 촛불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시민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민주당을 채찍질하여야 합니다. 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을 촉구합시다. 민주당에 가입하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을 요구합시다. 촛불시민 여러분, 조국이 완전 독립할 때까지 적폐들은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재추진하려는 미국의 주류 세력과 일본의 궁극주의 세력은 다시 이명박근혜 시절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추를 되돌리려는 저들의 광기와 살기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촛불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제가 만난 촛불 시민들은 땅에 떨어진 촌농까지 청소하는 분들이었고, 장갑이 없는 옆에분에게 자신의 핫팩 하나를 나누어주는 분들이었고, 고사리 손을 잡고 나온 분에게 아이가 추울 것 같다고 자신의 담요를 나누어주던 분들이었습니다. 촛불 시민은 우리 아이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꿈을 공유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독립투쟁을 했던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때로는 민주당이, 때로는 국회의원들이, 때로는 민주당 지도부가,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등을 돌리는 것은 적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도부, 정부 등을 견인하는 것은 촛불 시민이었고 앞으로도 촛불 시민일 것입니다. 촛불 시민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촛불 시민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저들의 총공세와 악조건 속에서도 임기 4년차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41.08%였습니다. 그런데 KBS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1.4%, MBC 43.4%, SBS 41.3%, 미디어오늘 42%, 동아일보 40.4%, 서울신문 41.9%, 한겨레 39.4%, 한국일보 43.5%, MBN 42.9% 등에서 보듯이 임기 4년차의 대통령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최고의 무기는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촛불 시민의 단결입니다. 촛불 시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적폐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분열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촛불 시민은 파편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촛불 시민은 분열할 수 없습니다. 촛불 시민의 꿈이 우리 아이들이 검찰과 사법부와 언론의 폭력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봄은 더디게 올 수는 있어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인 K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촛불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도 촛불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의 맨 앞에 서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TV와 최백은경제연구소의 신년 인사였습니다.